아침 공기가 아직 싸늘했습니다. 정자는 허리를 펴며 대문을 열었어요. 골목 끝에 서 있는 흰색 차 안에서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이 내렸습니다. 그들 옆에는 7살 손녀 미연이가 작은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볼은 붉게 상기돼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가 굳어 있었어요. 윤정은 시계를 보며 급히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 워크숍이 있어서요. 하루만 봐주세요. 미연이 밥도 싸왔어요.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걱정 말아라. 할미가 잘 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차가 떠난 뒤 골목에는 바람만 남았습니다. 정자는 손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어요. 좁은 마당을 지나며 낡은 장독대와 시든 화초를 스쳤습니다. 집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연아, 아침 먹자꾸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제잘거리던 아이가 유난히 조용했어요. 정자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디 아프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자가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조그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정자는 수세미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뭔데? 미연이는 손끝을 비비며 머뭇거렸습니다. 아빠가 어제 엄마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집은 곧 없어질 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에 정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수세미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물이 튀었어요. 정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없어진다고? 무슨 말이냐, 내 집이. 아이는 겁이 났는지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어제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이제 곧 다른 데로 이사 간다고요. 정자는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끝이 싸늘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그 애들이 내 집을 팔 생각인가?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희미했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 초침이 크게 들렸습니다. 정자는 아이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미연아.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날 오후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회의 중이에요. 그 얘긴 나중에 해요. 미연이 잘 부탁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커튼, 남편이 만들었던 책장,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이젠 자신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정자는 이불을 덮어주며 미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른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어요. 정자는 손녀의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라. 할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불 꺼진 부엌 창가에서 정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멀리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어요. 민수와 윤정은 아마 그곳에서 웃고 있겠죠. 그녀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나를 지워버리려는 거구나. 이제 나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네요. 그날 밤 정자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노트였습니다. 첫 장에 조용히 글씨를 적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빼앗으려 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펜끝이 종이에 눌리며 작게 긁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정자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장독대 위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 집은 아직 내 것이에요. 아무도 쉽게 빼앗을 순 없어요. 그리고 그 애들이 뭘 한 건지 나는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정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녀가 건넨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할머니 집은 곧 없어질 거예요. 그 한 문장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에 물을 데웠습니다. 컵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떨림이 오래된 분노처럼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치자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날 오전 정자는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정류장 앞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설마 그럴 리 없겠지. 그래도 혹시나. 버스 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볼과 희미한 입술이 오래된 의심과 슬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등기소는 조용했습니다. 정자는 번호표를 뽑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번호표가 자꾸 구겨졌어요. 직원이 이름을 부르자 정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제 명의로 된 집이 혹시 요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가능할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던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전 등기가 완료됐네요. 정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전이요? 누구 명의로요? 직원은 모니터를 다시 확인한 뒤 답했습니다. 아드님 민수 씨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정자는 직원의 입모양이 천천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한기가 등줄기를 훑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세상이 조용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창 밖으로 겨울 햇살이 흩어지고 거리에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죠. 그 평화로운 풍경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아들이 나 몰래.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맺혔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정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부부가 가져왔던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들이 웃으며 말했죠. 은행에서 대출 서류니까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정자는 손끝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는 부동산 담보 이전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그건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글씨였습니다. 정자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이 시큰했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병상에서 말하던 목소리였습니다. 정자야, 우리 집은 내 이름으로 해도 그래야 평생 걱정 없이 살지. 그 약속이 이제는 모래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엄마, 지금 회사야. 무슨 일이야? 집 얘기 좀 하자. 내 명의로 돼 있다더라.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엄마 몰래 한 건 아니에요. 그 말 끝에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뚝 통화음이 멎었고 정자는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전화기가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정자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비쳤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민수는 어머니 손만 잡아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는데 이제는 그 손으로 어머니의 삶을 지워버렸습니다. 정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부엌불을 끄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남편이 생전에 남긴 사진들과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을 펼쳤습니다. 정자야,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을 속이면 반드시 돌아온다. 정자는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내 집이 아들 명의로 이전된 것을 확인함. 이제부터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다. 그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강하게 눌렀습니다. 정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눈 감지 않아요. 나를 속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돌려주겠어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결의로 굳어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고 벽에 걸린 시계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시작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밤새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정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고 손녀의 말이 다시 귓가를 때렸습니다. 집은 곧 없어질 거예요. 그녀는 이불을 걷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부엌의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 정자는 물 한 잔을 마신 뒤 노트를 펼쳤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다. 그녀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끝이 굳어 있었지만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위조된 서명, 다른 필체, 이전 날짜, 그 모든 것이 배신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자는 펜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줄 차례예요. 아침이 되자 손녀 미연이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할미는 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정자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입으로 밥을 떠넣는 모습이 천사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부모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미연이 유치원에 간 후 정자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작은 가방에는 서류 몇 장과 메모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남편의 오랜 친구가 운영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지요. 그럼요, 요즘은 재건축 바람이 불어서 다들 정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건축, 그 말이 모든 일을 설명해주는 단서 같았습니다. 혹시 제 집도 포함되나요? 부동산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바로 이번 달에 동의서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정자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동의서는 집주인 동의가 꼭 필요한 거겠죠? 그럼요,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내 이름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얘기겠네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곧장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왔던 흰 봉투 안에 복사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것을 유리창에 비춰봤습니다. 서명 옆에 작은 번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복사기에 눌린 인주 자국이었죠. 그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서류 인주 흔적 원본 아님. 복사본 가능성 높음. 정자의 손끝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오후엔 그녀가 아들 회사 앞까지 갔습니다. 로비에서 민수를 기다렸지만 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요즘 정신없어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정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주라 그때쯤이면 이미 내가 먼저 찾아가 있겠지요. 그날 저녁 정자는 오랜 친구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부탁 하나만 하자꾸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조카가 변호사라 했지. 이름이 도연이었나? 그래, 왜? 무슨 일 생겼어? 정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좀 알아볼 게 있어서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은 떨렸습니다. 이틀 뒤 정자는 순자와 함께 작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 도연이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위조 서류입니다. 서명 필체가 명백히 다릅니다. 정자는 가만히 앉아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르신께선 이 사실을 아시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돌려받을 생각입니다. 도연은 놀란 듯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복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잃어버린 내 삶을 되찾는 거죠.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는 바람 속에서 희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다시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 미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그래, 우리 미연이 왔구나. 정자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큼은 어떤 일에도 다치게 하지 않겠다. 밤이 되어 아이가 잠든 뒤 정자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도연 변호사 상담 완료. 서류 위조 확인. 다음 단계 재건축 조합 확인 및 서류 열람. 그녀는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손끝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히 그리고 조용히 움직일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자는 창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엌의 불빛 아래에서 정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작지만 단단했고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윤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잘 지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말이면 카페에서 웃었고 친구들에게 새 아파트 청약 이야기를 자랑했습니다. 윤정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요양원 들어가시면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자리에 없는 정자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 변호사가 보내준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자신 명의의 아파트 청약금을 넣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이었고 서류상의 윤정의 사인도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자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집은 무너질 때 함께 깔린다. 그녀의 눈빛이 강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반찬거리를 사는 척하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재건축 조합 사무실이 시장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일부러 그곳에서 오래된 친구 한 명을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남편이 조합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 정자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동네 재건축 동의서 이미 다 모였다고 하더군요. 그래, 대부분 다 냈다더라. 왜? 아직 안 냈어?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요. 그런데 제 서명이 언제 들어간 걸까요? 그 말에 친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무심한 척 화제를 돌렸지만 친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류를 냈다는 걸. 그녀는 그날 저녁 도연에게 연락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재건축 동의서가 제출된 것 같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틀 뒤 도연이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정자 어르신, 예상대로입니다. 위조 서명입니다. 정자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놀라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이제 그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어. 그래, 한 곱이 넘겼다. 그들은 서로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그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정자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위조 서류 사본, 통화 녹음 파일, 변호사 진술 메모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USB를 검은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봉투에는 한 줄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그녀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정자는 구청 민원실 문 앞에 봉투를 두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눈 감아준 세상에 이번엔 눈을 뜨고 맞서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민수는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 씨, 구청 감사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집 관련 서류가 문제라는데요.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합법적으로 처리했는데요. 직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임장 필체가 다르답니다. 확인이 필요하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생겼어요?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머니의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집안을 정리하며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테이블 위엔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건 신문사 주소가 적힌 봉투였습니다. 그녀는 봉투 위에 펜으로 또박또박 썼습니다. 다음은 언론이 알 차례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미연아, 할미는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녀는 속삭이며 아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겨울밤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커튼을 스치며 방 안을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커튼을 붙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세상은 곧
그녀의 움직임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임의 판이 이미 뒤집히고 있었어요. 아침 공기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정자는 새벽부터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신문사 주소가 적힌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편지지 위에는 그녀의 또박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재산을 탈취한 아들과 며느리의 불법 등기권, 첨부 증거와 함께 신고합니다. 정자는 봉투를 봉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겠구나. 아침 햇살이 뜰 무렵 그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정자의 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우체국 앞에 도착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직원에게 봉투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등기로 부탁드립니다. 서울일보 사회부 앞으로요. 직원은 수취인 주소를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가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자 정자는 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마치 지난 세월의 무게가 함께 건네진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신문사 사회부 기자의 눈에 그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기자는 서류를 꺼내 읽다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노인의 정성스러운 글씨와 함께 첨부된 증거 서류, 녹취록, 사진 파일. 내용은 간단하지만 명확했습니다. 노모의 재산을 아들이 위조 서류로 가로챈 사건. 그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팀장은 조용히 서류를 넘기며 한 줄을 읽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그 말이 기자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틀 뒤 구청 감사팀이 민수의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 관련 서류 진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을 겁니다. 감사팀 직원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필체 감정 결과 위조입니다. 그리고 관련 녹음 파일이 언론에 전달됐습니다. 민수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전화를 받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고발했대요. 지금 뉴스에 나왔어요. TV 화면에는 노모 재산 탈취 사건, 내부 증거 제보로 수사 착수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는 70대 여성 정자 씨로 아들 부부가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 시각 정자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 미연이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뉴스에 할머니 이름 나왔어요. 그래, 할미가 아주 용감한 일을 한 거예요. 정자는 아이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나쁜 일은 끝날 거예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 집 앞에 섰습니다. 불이 꺼진 집 안에서 정자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던 민수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정자는 문 안쪽에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그땐 몰랐어. 그냥 욕심이었어. 정자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늦었어요. 사람의 욕심은 집보다 크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세상은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젠 돌려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민수는 문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자는 부엌으로 돌아와 차를 끓였습니다.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쓰렸습니다. 복수의 끝엔 항상 공허가 남는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가 지켜낸 건 단지 집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연이 방에서 자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는 아이의 방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미는 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이제 세상은 내 부모가 아니라 진실을 기억할 거예요. 밤하늘엔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정자는 커튼을 젖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오래 묵은 어둠이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온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아들 부부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부정등기, 위조 서명, 재건축 이권 개입,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고 윤정은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집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들의 얼굴은 이미 세상 앞에 낯설게 드러났습니다. 정자는 그 소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민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윤정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때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따뜻한 온기가 이제는 돌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자 씨, 속이 다 시원하지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원하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웃들은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자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지만 결국 사람이 살아온 대로 결과가 오는 법이죠. 그날 밤 정자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수는 초등학생이었고 윤정은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순수해서 지금의 그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이렇게 쉽게 변하는 걸까? 다음 날 구청 담당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정자 어르신, 이제 진명의 복원 절차가 끝났습니다. 모든 서류가 어르신 명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젠 이 집이 다시 제자리를 찾았네요. 직원이 돌아간 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오래된 벽에는 금이 살짝 가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구도 이 집을 함부로 넘보지 못하겠죠. 한편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위임장을 어머니 몰래 제출하셨습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돈이 급해서 그랬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윤정은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민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난 말렸어요. 민수가 하자고 해서 그랬어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자기 연민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를 탓하는 말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어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바람에 마른 고추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었습니다. 문 앞에 선 순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보고 싶었어요. 정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에서 배워야 한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기신 집 열쇠야. 하지만 이건 아직 내 것이 아니야. 언젠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 다시 주마. 민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단지 벽과 지붕이 아니야. 사람의 약속과 정이 쌓인 곳이야. 그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너도 알겠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욕심이 아니라 사랑을 잃는 거란 걸. 그 말은 바람결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마루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슬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고요하게 장독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보이네요. 남은 건 이 집과 내 이름뿐이지만 그게 전부예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마당의 낙엽을 휩쓸며 지나갔습니다. 정자는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작은 화로에서 피어오르는 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연이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조사를 받으러 가며 아이를 맡기고 간 것이었죠. 정자는 그 말없이 떠난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녀의 마음에 남을 상처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미연은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커다란 집을 그리고 그 위에 태양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 집이에요. 정자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그래, 우리 미연이가 그린 집이 제일 예쁘구나. 아이의 손끝이 색연필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근데 할머니, 엄마는 나쁜 사람이에요? 정자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엄마랑 아빠 이름 나왔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갔냐고. 정자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어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미연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고칠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있어서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정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할미가 있잖니. 이제 할미가 지켜줄 거야. 그날 밤 미연이는 정자와 함께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난로불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미연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가진 걸 더 가지려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이란다. 우리 가족은 후자가 돼야 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미는 두 사람 다였지. 욕심도 부렸고 잃기 싫어서 울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배웠어요. 진짜 가진 건 마음뿐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미연은 색연필을 꺼내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커다란 나무 아래 웃고 있는 두 사람을 그렸습니다. 하나는 할머니, 다른 하나는 자기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우리예요. 정자는 그림을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나나 이제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수야, 지금은 내가 벌인 일을 감당해야 할 때다. 후회한다고 다 돌아오진 않아. 하지만 기억해라. 죄를 지은 건 너지만 널 버린 적은 없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이 섞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중에 미연이 보러 가도 돼? 정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널 보고 싶어 할 때, 그때 오너라. 전화를 끊은 후 정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미움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전함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손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운 숨결이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정자의 손을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구나. 새벽녘 눈이 그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희미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흙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마당의 장독대 위로 하얀 눈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남은 건 이 아이의 웃음뿐이에요. 그때 방 안에서 미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나 꿈 꿨어요. 무슨 꿈인데? 할머니가 하늘에서 웃고 있었어요.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건 좋은 꿈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긴 세월의 고통과 용서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긴 겨울 동안 쌓였던 눈이 녹고 마당에는 새싹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니 바람이 살짝 들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느렸지만 단정했습니다. 무릎 위에는 손녀 미연의 원피스가 놓여 있었고 작은 꽃무늬천을 꿰매는 바늘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미연은 마당에서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봄 냄새가 나요. 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봄은 언제나 다시 오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 도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민수와 윤정은 형량을 감경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분들이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정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의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그녀는 그날 밤 도연이 돌아간 뒤에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풀리는 날이 오면 그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며칠 뒤 미연이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책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아이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주셨어요. 봉투 안에는 학교에서 열린 미술대회 상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상장을 읽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미연이 참 잘했구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의 그림에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할머니와 자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당엔 따뜻한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자는 장독대에 새 뚜껑을 올려두며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습 보며 뭐라 했을까? 아마 잘 버텼다고 이젠 편히 살라 했겠지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구름 사이로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이 마치 오래전 남편의 미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정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에 화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싹이 올라온 난초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꽃이었지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꽃처럼 다시 피어나고 싶어요. 정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물을 줘라. 매주 한 번씩 와서. 민수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자는 덧붙였습니다. 그게 버리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이번엔 그 눈물 속에 후회뿐 아니라 다짐도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미연은 할머니 곁에서 묻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화해한 거예요. 정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화해라는 건 서로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을 때 생기는 거란다. 아직은 길지만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할미는 괜찮아요. 미연이가 있으니까요. 아이는 잠이 들었고 정자는 천천히 방을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당의 난초 화분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새벽에 다녀간 것이었죠. 정자는 그 화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잘 오고 있구나. 사람도 꽃처럼 다시 피는 거야.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분노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 끝에 찾아온 평화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네요. 아니,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이겠죠.